자, 우리가 2장에서는 다양한 재료에 대한 기계적인 성질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부분은 고체의 결합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되겠죠. 이온, 공유, 금속 결합, 그다음 반데르발스 또는 수소 결합이 2차 결합으로 존재했었고, 이때 1차 화학 결합이 무엇인지, 즉 이온 결합이 어떠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지, 또는 공유 결합이 어떤 내용인지, 또 금속 결합이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하고, 또 이제 공유 결합에 대해서 특징들이 있었죠. 이온 결합에 대한 특징도 있었었고, 그래서 각 결합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 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차 결합은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위격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고, 7가지 단위격자, 그리고 이때 우리가 주안적으로 두고 있는 거는 4가지 경우인데 BCC, FCC, HCP를 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결정림이라고 하는 거는 결정림이라 하는 거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결정림 내에서의 결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고, 여기 그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디스로케이션이라 하는 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표면 결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고, 왜 그 거체에서의 이론적인 강도가 실제 강도와 큰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이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론 강조와 고체에서의 실제 강도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방금도 설명을 잠깐만 얘기했었는데, 뭐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함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에 대해서 정리를 꼭 하시고 시험을 보러 왔을 때 시험 보러 오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소정 변형이라고 하는 거는 전위 이동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개념을 충분히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슬립면 슬립단, 그 다음에 슬립디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슬립계를 이야기할 때에는 이걸로부터 연성제로냐 취성제로냐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가늠하실 수가 있겠죠. 즉 BCC와 FCC 같은 경우는 슬립계가 많기 때문에 연성제로의 특징을 보이고, HCP 같은 경우는 슬립계가 두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취성에 대한 특징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프 변형이 뭔지 개념적인 내용, 그 다음에 그 크리프 변형에 대한 변형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이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고, 특히나 우리가 이 보충 자료 있죠. 이 보충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보충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결정 구조, 그 다음에 소송 메커니즘, 슬립계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결정 구조가 뭔지, 그죠? 특히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은 이 HCP와 BCC와 BCC에서 원자 충진도를 계산하는 방법,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면심입방에서도 역시나 동일하게 원자 충진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HCP에 대해서도 HCP에서는 이 개념에서는 우리가 FCC와 HCP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냐하면 동일한 충진도를 갖고 있는데 쌓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점좌표, 그 결정학적 위치, 방향, 그다음에 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지만이 우리가 뒤에 나오는 선밀도와 면밀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밀도와 면밀도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지만이 최종적으로 선밀도가 높은 방향과 면밀도가 높은 면에서 결정학적 면에서 슬림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계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제는 FCC에서는 111면에서 110 방향으로 슬립이 일어나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예제에 대해서 풀어드렸어요. 그걸 꼭 참고하시고 하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단결점과 다결점 제로의 차이, 그다음에 이방성과 등방성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론적인 전달 능력과 실제 전달 능력에서 왜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슬립계 역시나 중요하고요. 분해 전달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해 전달 능력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임계 분해 전달 능력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BCC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예제를 여러분이 참고하셔가지고 어떻게 분해 전달 능력을 계산할 수 있는지도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다결점 제로에서 왜 슬립 현상이 복잡한지,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이제 강화 기구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강화 기구에 대해서는 결정리 미세화에 의한 강화 기구, 결정리 크기에 의한 강화 기구, 고용체에 대한 강화 기구 등등을 그냥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셨으면 해요. 특히나 이 변형에 대한 강화 기구는 우리가 스트링 하드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는 워크 하드닝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냉각 가공하고 가공 경화에 대한 내용도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기는지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기회적 시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이 부분들은 다 개념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잘 읽어보시고 이해하시고, 제로 물성값에는 총 6가지 파라미터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에 대해서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공치 응력과 공칭 변형률에 대한 개념, 탄성 계수가 어떻게 결정될 수 있는지, 인정 강도는 무엇인지, 항복 응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등등 여러분이 머릿속에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겠습니다. 연성에 대해서 내용, 그 다음에 단면 수축률을 통해서도 역시나 연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가 있죠. 네킹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겠죠. 그러니까 연성제도 재료와 취성재료에서의 파단면이 왜 다른지,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중력 변형 상태를 통해서 또는 항복과 파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인장 인성에 대한 게 무엇인지, 또 파괴 인성과 방금 배웠던 파괴 인성과의 차이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변형 경화에 대한 내용은 또 한 번 나오니까 꼭 이 변형 경화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겠습니다. 그다음에 크리프에 대한 내용 참고하시고요. 지인 변형력과 공치 능력 변형력을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즉 지은 능력과 지은 변형률을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계식 등등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걸 꼭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겠고, 이 부분이 되겠죠.
자, 브릿지만 수정은 역시 네킹 이후에 우리가 응력 상태를 이야기할 때인데 이건 이제 참고만 해주세요. 사실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계산하는 거는 책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고 계산하면 나중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시험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형 경화지수라는 걸 통해서 네킹 이후에 응력 상태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때 활용하는 식이 램버그 오스굿이라는 관계식을 활용을 했었죠. 그래서 램버그 오스굿을 통해서 우리가 소성 이후에서의 이 항복 강도가 증가하는 이 영향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능력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물성치가 있었죠. 그래서 물성치를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잘 알아두시고 이제 압축 시험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특히나 제가 원하는 강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압축 시에는 왜 40 대략 비스듬하게 인장과 다르게 파단이 나는지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이었으니까 압축 시에서의 파괴 거동에 대해서만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뒤에 있는 이 내용들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경도 시험, 브리넬 경도 시험 이런 것들은 제가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로크에 등등. 노치 충격 시험도 참고만 하시고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고 왜 이런 건 이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시성 제로에서는 왜 45도에서 비틀림 시에 파단이 나고 연성 제로는 축의 직각 방향으로 파단이 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머릿속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소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유동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동 모델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즉 소성 변형에서의 유동 모델, 정상 상태 크리프에서의 유동 모델, 천이 크리프 역시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이 유동 모델로부터 우리가 이 몇 가지 소성 변형 모델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강 완전 소성, 탄성 완전 소성. 그래서 그거에 대해 유도하는 식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고 탄성 선형경화 모델에서 왜 이와 같이 등가 관성이 이루어져 있는지 이것도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크리프 거동을 여러분이 유도할 때 최종적으로 이 식을 유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유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크리프 변형 모델에서도 탄성 변형 플러스 천이 크리프 모델인 비스코 일라스틱 머터리얼에 대한 이 모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유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두셔야겠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크리프 변형을 이야기할 때 완화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 완화라는 현상이 왜 일어나고 어떻게 수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지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뒷부분은 우리가 이 3차원 흡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3차원 흡수 법칙을 잘 이해하셔야지만이 이와 같은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아이소트로픽 머터리얼이라는 가정하에 응력 상태를 계산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반드시 공부를 하셔가지고 스트레인과 스트레스 관계식을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계산에 활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최적불나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뒷장에 제가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교재나 강의자를 통해서 활용하시라고 제가 정리해 둔 부분이니까 뒷부분은 쭉 참고만 하셨으면 합니다. 자, 주응력 변형 상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응력으로 변환하는 이 식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또는 모아스크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평가하시면 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주응력을 평가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라고 설명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잘 공부를 하시고요. 관련해서 제가 뭐 주응력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러한 내용도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주응력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관련 예제도 많이 풀어보시고 책에 나와 있는 다른 예제들도 찾아서 계산을 꼭 한 번 정도는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다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합 및 주응력 변화 상태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숙지하고 있어야지만이 뒷장에 나오는 7장 복합 응력 하에서의 항복과 파괴 조건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7장의 내용으로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4가지 항복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4가지 항복 조건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복 조건은 최대 수직 응력 파괴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 맥시멈 쉬어 스트레스 일드 크라이테리언, 즉 최대 전단 응력 항복 조건, 스트레스카 조건이라고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본미세스 또는 변형 에너지 조건, 이 내용에 대해서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모든 식을 제가 다 외우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본미세스 능력에 대해서 계산해 보라고 했을 때 이 식을 주어 줄 텐데 그걸 활용해서 뭔가를 해결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뒷장에 가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모아 쿨럼 파괴 조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수식들은 제가 어느 정도 주어 줄 거예요. 근데 그 수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여러분의 몫이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모아 쿨럼 파괴 조건에 대한 내용도 잘 이해를 하시고 어떤 수식을 유도하라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오지 않고 이 수식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에 적용해 봐라 라는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모아클럼 파괴 조건까지 여러분이 쭉 꼭 공부를 하시고 모아클럼 파괴 조건에서 우리가 인장과 비틀림에 대해서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모디파이드 모아클럼 파괴 조건을 만들어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하시고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면 좀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8장 균열이 있는 구조물에서의 파괴에 대한 내용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식을 주어지게 되면 그 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를 계산하고 그걸로부터 파괴 인성과 비교를 통해서 균열이 진전하지 할지 균열이 진전하지 않을지를 예측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지에 대해서 내용들은 여러분이 참고만 하시고 공부하는데 참고만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추가적으로 안전계수를 계산하는 방법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이 중첩법을 통해서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방법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중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배관 파단전 누설 평가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현재 이 배관 설계에 대해서 파단전 누설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이 여부에 대한 예제를 풀어보시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항복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소속 영역을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평면 변형률 상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평면 응력 상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또는 산염탄성 파괴역학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꼭 숙지하시고, 제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면 그걸 활용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재료강도와 수업은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기말고사 관련해서 질문 있으면은 질문 받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죠.